안녕하세요. 방문각 서울법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의하는 법학박사 강종원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동차로서 합격하신 홍준희 33기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우리 공부 노하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3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홍준의라고 합니다. 이 공부 시간이 통 1년? 공부 시간은 총 1년 6개월이고요. 야. 저는 27살입니다. 동차로 그냥, 야, 대단하십니다. 합격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졸업을 아직 안 해서 실무 수습은 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쉬면서 강 박사님 법규 채점 팀장을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주 유능한 인재 제가 영입했습니다. 법규 59.5점, 60점 맞았어요. 자, 22회에서는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202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업 이제 시험 준비를 하셨잖아요. 동차 합격으로 한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굉장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공부 기간은 21년도 1월부터 21년도 10월까지 9개월 동안은 병행으로 공부를 했고 21년도 10월에 소집 해제를 하고부터는 올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전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하면서도 좀 하긴 한 거예요, 공부는? 네, 그때는 이제 퇴근을 하고 한 6시간 하루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6시간? 네. 전업으로 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전업으로 할 때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평균 13시간 야, 공부했습니다. 그냥 뭐 엉덩이에 그냥 완전히 그냥 뿔날 정도로 앉아 있어야 되겠네. 그 합격 수기에 있는 이제 공부량 파일, PDF 파일 이런 게 있는데 좀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는 어플을 이용해서 과목마다 공부량을 측정을 했는데 네. 제가 PDF로 올려드렸는데 네. 저처럼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실 것 같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아, PDF 파일로 만들어서 네네네. 그 합격 수기 우리 홍준희 감정평가사님 그 합격 수기 올라가면은 그 PDF 파일로 공부 그 스케줄, 량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거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과목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실무는 1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잘하자, 궤도에 올려놓자 이런 목표를 잡았었고 그래서 1차 합격 후에는 하루에 100점 정도만 풀어서 궤도에서 안 떨어지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론 법규는 제가 1차 시험을 합격한 후에 대부분 이론 법규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하루 공부 시간이 하루 그 실무를 하루에 3시간 정도 100점을 풀고 이론에 4시간 그리고 법규를 9시간 해서 총 16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16시간을? 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냥 공부만 한 거네. 밥 먹는 시간도 공부를 이제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동영상 강의 같은 거? 네네. 유튜브 같은 거 저도 얘기했는데 네, 유튜브도 좀 맞습니다. 드시고. 네네. 그럼 이동 시간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거는 그러면? 네, 맞아. 제가 이제 16시간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사실 다 지키지는 못했고 그래도 좀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네.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학원 근처예요? 학원 근처는 아니고 학원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전업으로 공부를 했어서 그런 이동 시간이나 뭔가 그런 불필요한 시간이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학원 나오는 시간 빼고는 거의 집에서 공부를 한 거네 그러면? 네네네. 야, 그 쉽지 않을 건데. 엄마 아버지 눈치도 많이 보였을 건데 어떻게 해? 부모님께서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네. 눈치 안 주고? 제가 오히려 눈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고3 수험생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 모양이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와. 방을 되게 그 독서실로 만들어서 공부를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방에 독서실화? 네네. 환경을 좀 공부하는 환경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부모님 굉장히 애를 써주셨네. 네. 야. 그럼 이제 2차 과목 전체 그 공부 방향성 이런 것도 어떻게 잡으셨어요? 저는 크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렇지. 했는데요. 현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합격 수기들과 이제 강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따라갔고요. 네. 커리큘럼 자체가 이해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나서는 서브를 작성해서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현에 대해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훈련된 조교로 연습한 것을 재현한 것이다. 이런 말을 강 박사님께서도 되게 자주 말씀을 그렇지. 해주셨던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거 아니지, 그거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 문제만 읽어보는데 복귀도 30분이야, 네, 정독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잘 재현할까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GS 스터디 토요일마다 하는 GS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실제 시험장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실제 시험장이라면 내가 암기한 것을 어떻게 그대로 재현을 할 것인가? 네, 그것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각 과목마다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쉬는 시간마다 어떤 서브를 볼 것인지 그리고 또 멘탈이 나가면 아무리 암기한 걸 잘 준비했어도 그것을 재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멘탈을 지키기 위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내 시험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야, 것 우리 같습니다. 그 시험 보고 한 20분 정도의 그걸 했다 이거지, 지금. 네네 시험 보고 나서 나서 20분 쉬는 네, 시간에. 네네 맞아요. 아주 치밀한 사람이구먼. 응?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네네.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미리 시험장에서 볼 거를 좀 적어 가서 시험장에서 실제로 쉬는 시간에 봤던 건데 좀 저에게 쓰는 편지를 좀 썼습니다. 아, 나에게 쓰는 편지? 그래서 수고 어. 고생이 많았다.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충분히 공부량을 채웠다. 고생했다. 그리고 충분히 합격할 그런 공부를 채웠으니까 합격할 자격이 있다. 아, 자격이 있다. 네, 그런 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미리 써둬서 저한테 좀 편지를 썼습니다. 아, 나에게 쓰는 편지. 야, 이거 뭐 멋진 러브레터네, 진짜로. 네. 그리고 그 실무 시험이 딱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막 올라오죠. 네, 막, 그때 긴장이. 이게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고 엄청 긴장된 상태에서 모두가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저는 토요일에 GS 스터디 그 GS 스터디를 할 때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스터디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집어넣고 20분 동안 그 대기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종칠 때까지. 그때 이제 실제로 GS 스터디를 하면서 책을 집어넣고 좀 기다려도 보고 그때 생각할 것들을 미리 좀 연습을 했습니다. 아, 연습을. 네. 야, 그게 그러니까 거의 뭐 훈련된 조개 스타일로 공부를 했네. 그죠? 네. 그 실무 과목은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셨다는 이제 한번 네. 설명해 줘 보세요. 네. 저는 실무를 연습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 그리고 대처할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연습할 부분, 암기할 부분, 대처할 부분. 네. 3단계네. 그래서 연습할 부분은 3방식,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그리고 토지보상법 70조. 뭐 예를 들면 표준지를 선정하고 시점 수정을 하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하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 네, 그때 이제 시험지에 이걸 풀 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네. 이거를 일주일만 연습을 안 해도 이게 GS 스터디를 할 때 실수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한 일주일만 연습을 안 하면 이렇게 티가 바로바로 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3방식과 토지보상법 70조 이거는 이제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의 문제라고 보아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 연습의 문제. 네네. 연습의 단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방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000점 문제를 여러 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1000점 문제가 이 배점보다 양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다양한 3방식 문제들이 있어서 연습하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아쉽게 3방식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토지보상법 70조가 1-1로 출제가 돼서 빠르게 또 정확하게 풀 수 보상 있었던 평가가 것 같습니다. 나왔죠. 네, 맞습니다. 암기할 부분은 그다음에 2단계 암기할 부분. 네, 그다음에 2단계는 유형별 문제,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권리금, 뭐 기업 가치 이런 유형별 문제, 네. 그다음에 보상 강론 부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연습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실수를 해서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암기가 안 돼서 항상 문제를 틀리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아까 삼방시처럼 숙련도를 연습하기보다는 암기를 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이 목차와 기본 멘트 그리고 뭐 감칙에 있는 규정들 이런 것을 이제 두 문자로 암기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1번 문제가 보상 강론이 나왔고 그렇죠. 또 4번에서는 권리금 문제가 나왔죠. 나왔는데 네,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이제 이게 숙련의 부분이 아니라 암기할 거 탁탁탁 이제 찝어주는 거죠. 그런 단계, 2단계까지. 3단계 이제 대처하는 방법으로. 네, 그리고 실무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브리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주로 2번 문제가 2번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론적인 논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렇지. 딱 보면 어떤 문제인지 감이 좀 안 오는 네. 잘 안 떠오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일단 넘기고 나머지를 다 푼 다음에 문제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가져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풀어도 틀리니까 그렇지. 이론 법규처럼 생각해서 풀자라고 전략을 짰습니다. 답안지 채우는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처럼 의의를 쓰거나 풀이 방법, 뭐 유의사항 이런 것을 서술을 하고 법규의 문제들이 나오면 관련 법 조문 그리고 가능하다면 판례까지 좀 서술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 당황을 하게 돼서 되게 멘탈적으로 흔들리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가짐을 또 연습을 좀 했는데 네,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네. 나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학교에서 이 시험을 치고 있는 모두가 다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네, 그리고 어차피 틀릴 거니까 모두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너스 문제다. 아, 보너스 문제다. 이렇게 브리타를 보너스 문제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미리 정리를 해두어서 저는 이것을 이제 스터디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브리타를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도 올해 2번 문제가 브리타로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론처럼 사정부정의 의의 그리고 유의사항을 썼습니다. 그래서 17점을 득점을 했고요. 이야, 잘했네요. 네, 그리고 3번 문제도 좀 사례 선정에 관한 브리타 느낌의 그렇죠. 문제였는데 또 복수평가에 관한 문제였는데 사례 선정 사유, 배제 사유 그리고 최대한 기본 멘트를 연습했던 것들을 최대한 쓰려고 했습니다. 아, 야, 브리타를 또 보너스로 생각한다. 네. 야, 그런 거는 또 이게 마인드가 다르네. 네, 어? 그러면 좀 당황을 하지 그러니까 않을 수 있어요. 빨리 학교 가시는 분은 또 나름 이게 마인드가 달라요. 그 자신에게 쓰는 편지, 마인드 컨트롤. 야,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 이론 점수도 나름 잘 보셨어요. 그 이론 과목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셨어요? 준비를. 네. 저는 지호평가사님 기본서를 1일 1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1일 1회도? 네, 1일 가능한가 그게? 저도 이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고민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했는데 합격 수기에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이걸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기본서를 색칠을 많이 해서 제 기본서를 보시면 엄청 색깔로 되게 색칠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로마자 목차를 칠하고 파란색으로 아라비아 숫자 목차를 칠하고 초록색으로 또 반괄호 목차, 또 주황색으로 양괄호 목차 이렇게 저만의 기준으로 목차들을 색깔로 계층화를 시키고 또 해당 목차에 대한 내용을 떠올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밑줄 긋는 방법으로 책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네, 이것은 이용규 변호사님이라고 유튜브 채널에 책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책을 회독을 늘리다 보니까 목차와 키워드의 위치가 그 머릿속으로 이제 그 위치가 생각이 났고 떠오르는구나. 네. 네. 그리고 내용도 자연스럽게 외워져서 답안 분량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합격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이론을 1차 합격 후에 공부 비중을 많이 가져갔는데 네.
1차 합격 후에 작년도 2022년 기본 강의 그리고 이동현 평가사님의 겨울 특강을 수강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동현 평가사님의 체계도와 답안 작성 기준을 체화하려고 했는데요. 답안 작성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연유 접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연결어, 문제 유형, 그다음에 전제 조건, 그다음 목차 네, 이렇게 연결어와 문제 유형 그리고 목차를 세워서 답안 분량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실무 기준이랑 감칙을 암기해서 대비를 했는데 두 문자를 다 따서 외웠고요. 실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실무 과목과도 매우 연계가 많이 돼서 암기하기가 조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법규 과목은 1차 시험 전에 그 행정법하고 우리가 보상법 기본 강의 1회독 한 게 이제 전부고 1차 시험 이후에 3개월 만에 59.5 이렇게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아요. 3개월에 이렇게 고득점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응? 너무 힘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이후에 3개월간의 59.5점의 노하우를 좀 방출해 주세요. 네. 일단 점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번과 2번에서 득점을 정말 많이 했는데 1번은 27.5점, 그다음에 2번은 19점을 득점을 했고 3번은 8점, 4번은 5점 이렇게 득점했는데 이 3번, 4번 같은 경우는 좀 공부량이 좀 부족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합격 후에 이제 3기 스터디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때 1주차 강평이 끝나고 이제 4층으로 강 박사님을 찾아뵈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저 동차인데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공부 방법을 알려달라고 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을 찾아가서 여쭤봤고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도 상담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공부 방법을 계속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강 박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은 강의를 들으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작년 기본 강의, 그다음 종합 문제, 기출 판례 그리고 이제 올해에 진행되었던 행정법, 그다음에 개별법 이 강의들도 강의가 올라오는 대로 들었고 그다음에 행정법과 개별법은 2번씩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찍기 강의도 들었고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까지 강의를 계속 들었습니다. 공부량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게 소위 앵무새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반복돼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시간이 3개월밖에 없었어서 무조건 2배속으로 이제 2배속으로. 네, 들을 수밖에 없었고 잘 들려요 그러면 2배속으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적응이 되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재생 버튼 누르고 전 무선 이어폰을 사용을 했는데 그 세안하면서 그다음 양치하면서도 들었고 머리 감고 샤워하면서도 들었습니다. 이때 물이 조금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강의를 듣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야 대단하네.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당연히 강의를 들었고요. 네,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또 들으면서 동시에 서브도 작성을 했는데 이때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서브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완성이 됐고 완성된 서브를 이틀에 1회독을 했습니다. 이제 서브를 완성하고 나서는 서브에 있는 목차, 내용, 그 다음에 주요 판례들을 모두 두 문자를 따서 막판 2주 동안은 두 문자로 1일 1회독을 했습니다. 이게 저만의 두 문자를 땄었어서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는데 이게 진짜 외계어처럼 진짜 아무 말 같지만 저한테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외웠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시험 전날에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어서야 두 문자를 다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서 두 문자의 효과를 이제 처음 맛본 셈인데 덕분에 법규 59.5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시험날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본 시험 중에서 스터디 통틀어서 가장 잘 본 시험이 시험날이었습니다. 시험날이네요. 그렇지 시험날 잘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 박사님이 3기 그 스터디 강평 때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이 그래프를 되게 자주 그래프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바닥을 기었는데 시험날 합격권에 들면 된다. 그렇지. 네, 제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3기 마지막 주차인 13주차까지 제가 법규 성적이 한 번도 상위 50%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격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좀 그렇지. 그게 한 10장 중에 한 3장, 4장 안은 들어가야 되는데 네. 5장 밑으로 그냥.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그래서 당연히 항상 그 성적을 보면서 좌절을 했는데 제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시험날만 잘 보자. 그래. 시험날 암기가 딱 되면 되니까 끝까지 버텨보자, 외워보자 이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야. 참 뭐. 이게 한 번에 확 올라간다는 거, 야, 그거를 믿은 사람이 딱 하나 있었네.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서울법학원 합격 수위를 보면서 나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이제 가질 수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합격 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버텼더니 됐다. 됐다, 그렇지. 네, 뭐 포기하지 않았더니 합격했다. 그렇지. 뭐 스터디 성적이 안 나왔는데 합격했고, 뭐 시험 전까지 오픈북을 하다가 시험날 처음으로 이제 안 보고 풀었는데도 합격했다. 그렇지. 뭐 자는 시간 빼고 눈 뜬 시간 다 공부해서 합격했다. 뭐 직장 병행하면서 합격했다. 육아 병행하면서 합격했다. 네. 오늘 쌍둥이 엄마 하고 갔어.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러한 합격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 수기의 존재만으로 나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구나. 있다. 나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포기하지 말아보자. 이런 문구들을 좀 포스트잇으로 잘 보이는 데다가 항상 써놔서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우리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 우리 합격생들을 위해서 우리 홍준희 평가사님께서 우리 법규 채점 팀장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 가이드도 해주실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좋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합격 당일날 이제 9시가 딱 돼서 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눌렀는데 화면에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 문구를 딱 봤을 때 일단 너무 믿겨지지가 않았고 아직도 그 합격의 여운이 좀 남아 있는. 뭉클하지 그냥. 네. 가슴이 철렁하면서.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시험장에 들어가기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상황을 절대로 비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합격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합격 케이스를 보고 또 저만의 방법으로 따라 했던 것처럼 수험생분들도 합격한 분들의 방법을 잘 따라 하시고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그 과정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은 빨리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강 박사님을 들으시는 분들은 강 박사님 믿으시고 잘 따라가셔서 법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이 내 인생이가 시험장에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 항상 하지만은 내 인생에 이제 포기는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페이지 22줄 16면 답안지 다 쓸 때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합격으로 이르는 그죠? 합격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하늘을 이제 감동시킬 수 있는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 또 집에서 많이 써주셨는데 한 말씀 우리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되게 집에서 어떻게 보면 민폐를 좀 끼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무슨 민폐야. 내 자식 잘 되는 건데. 근데 좋은 결과로 정말 큰 기쁨을 정말 드렸던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봐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정말 그 부모님한테 아주 인생에서 그 7살까지 그 효도를 한다잖아. 근데 우리 홍준희 평가사님이 평생에 또 한 번의 효도를 한 거야. 아주 큰 효도 하신 거고. 아마 이 영상은 나중에 우리 홍준희 평가사님 결혼하시면은 우리 배우자 분하고 장인 장모님 들으시면은 내 사위로 내 배우자로 아주 적합한 인물이다. 제가 이거 보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오늘 아주 좋은 교훈 많이 배웠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유튜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